최근 들어 TV나 방송, 신문, 인터넷을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보도 뉴스나 논평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 등 용어부터가 많이 헷갈리고 누가 금리를 움직이고 시장에서 금리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또한 미국 금리 인상이 뭐길래 그렇게들 긴장들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제 그러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경제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인류에게 금리란 언제부터 존재해 왔는지 그 기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금리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 시대, 지금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지역에서 보리 대출과 은에 각각 33.3%, 20%의 관습 이자율이 부과되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 바빌로니아 시대에는 이 금리를 법정 이자율로 채택했다고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부터 금리의 개념이 사용되었다니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럼 금리란 무엇일까요? 여기 OECD의 정의에 따르면 금리란 차입금의 비용이나 가격 또는 대여금으로부터의 이득을 말하며 통상 연간 퍼센트 비율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리란 내가 돈을 빌릴 때나 남에게 빌려줄 때 발생하는 돈의 사용료 또는 돈의 가격이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와 이자율은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금리는 정책적, 공식적으로 더 흔하게 사용됩니다. 기준금리, 정책금리라고 하지 기준 이자율, 정책 이자율이라고는 하고 있지 않지요. 이자율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론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 관점에서 수익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주식의 투자 수익률, 채권의 만기 수익률 등이 그것입니다. 할인율은 돈의 시간의 가치 관점에서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금리,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 등은 명칭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뜻이 같은 이음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는 경제의 바로미터, 즉 기업계에 비유됩니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이고요. 이에 따라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서 실업률은 내려가게 됩니다. 반면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가는 떨어지고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줄이고 실업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의 신호를 보면 경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는 누가 움직일까요?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정책금리로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중앙은행의 소관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미국의 연준, 즉 페드는 각각 금융통화위원회와 FOMC를 1년에 8번 개최합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기준금리를 조절합니다. 이 기준금리가 금융시장에 파급되어 여수신금리 및 장단기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금리의 파급 경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저수지 수문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뭄이 들면 저수지 수문을 낮추어 논으로 물을 더 많이 보내야 하겠지요. 홍수가 나게 되면 저수지 수문을 높여서 벼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야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경기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여 경기 과열 조짐이 있으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조절되면 금융시장에 즉각 파급되어 단기 및 중장기 금리, 여수신금리, 주식, 채권, 환율 등 경제 전반의 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절은 국민 총생산, GDP 증가, 물가 안정, 실물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금리와 관련해서 참으로 많이 혼동되는 개념이 하나 있지요. 바로 뭐냐면 금리가 상승하면 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채권과 정기예금의 핵심적인 차이는 정기예금은 현재 원금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채권은 미래의 만기에 원리금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기예금은 1,000만 원을 은행에 맡기면 만기에 가서 원리금을 찾습니다. 이때 약정 금리는 변경할 수 없지만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더 높은 예금 금리로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예금은 예금 금리가 올라갈수록 원리금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채권은 만기에 원리금이 고정되어 있어서 영어로 픽스트 인컴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채권을 사려면 만기의 원리금을 채권 금리로 할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 금리가 상승할수록 분모값이 커지니까 채권의 가격은 당연히 떨어져야 하겠지요. 채권은 예적금처럼 중도에 해지할 수 없고 돈이 필요하면 유통시장에 팔아야 합니다. 여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채권 금리가 올라갈수록 원리금이 1,000만 원으로 고정된 채권의 현재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과의 관계는 정기예금과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예금은 앞으로 나가는 포워드 구조이고요. 채권은 뒤로 가는 백워드 구조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과의 관계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견본 채권이 한 장 있고요. 채권 앞면에 표시된 1,000만 원은 액면 금액입니다. 표면 금리는 4%, 만기는 5년입니다. 이 채권은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므로 쿠폰채 또는 이표채라고 합니다. 표면 금리는 만기 동안 고정된 금리이지만 채권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채권의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의 가격은 하락해서 두 변수 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대유행 직후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0.5%로 낮추었다가 최근 세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 3월 연방기금 금리를 제로에서 0.25%로 인하하여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3월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월가의 전문가들은 그 이후 수차례 기준금리를 끌어올려서 올해 최고 1.7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연방기금 금리가 전 세계 경제의 풍향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연방기금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에서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의 조정이 불가피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양국 간의 금리 차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환율이 치솟고 해외로 자본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40년 이래 인플레이션이 최고에 달하여 다음 달 3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한꺼번에 0.5%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자본 해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금리 시그널로 볼 때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에 유의해야 하겠고 성장주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주나 가치주로 포트폴리오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요점과 시사점을 정리해드리는 포커스 포인트입니다. 첫째, 금리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은 모두 이음 동의어로서 돈의 사용료, 가격, 가치를 표시한 값이고, 둘째, 금리는 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돈의 가격이며, 돈의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는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금리는 하락하고요.
실제 기준금리는 금융시장에 파급되어 장단기 금리, 주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미래의 원리금이 고정된 채권, 픽스트 인컴은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마지막으로 다섯째, 미국 연방 금리가 다음 달 3월부터 인상이 확실시되므로 이에 따른 국내 파급과 증시의 변동성에 대비한 신중한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제톡이 보내드린 금리에 대한 기본 개념, 금융 시스템에서의 작동 원리,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 등에 관한 이야기 도움되셨나요? 포커스 경제톡은 항상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행복한 경제 생활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